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또 개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3, 4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1, 2월 강의를 마무리했고요. 이제 3, 4월 강의를 할 건데, 3, 4월 강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역시 1, 2월 강의 내용하고 뭐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재가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이제 요약집 갖고 공부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부터 이제 요약집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PPT 내용들, 이런 내용 거의 비슷하니까 그 내용에다가 적으셔서 이렇게 추가로 계속 하시면서 그걸, 여러분들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첫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은 첫 수업은 그냥 첫 강의 내용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용들 다시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게 첫 수업에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과정을 배워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첫 수업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첫 수업 자체에서 이제 시작하려면은, 이제 처음 들으신 분도 혹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경철은 과연 누군가 하는 거. 자, 진짜 공법을 쫄지 않게 만드는 강사입니다. 그리고, 1, 2차 동차 최고 합격률 강사고요. 그리고 적은 공부량으로 편안하게 합격시키는 강사.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법하면 생각나는 강사. 자, 이 강사가 바로 이경철 강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첫 번째 거, 절대 공법을 쫄지 않게 안 되겠다. 자, 공법은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쫄아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 2차 시험을 합격을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1차만 합격해 갖고는 소용없고요. 또 2차만 합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대신 2차 과정에서 공법이 가장 양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차 공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적은 양으로 그러면서 1차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적은 양으로 공법을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적은 양으로 편안하게 합격을 시켜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 시키는 대로, 그죠? 뭐 제가 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지만 공부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신이다. 공법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시키는 대로. 요만큼만 하세요. 그럼 그만큼만 해야 되지. 스스로 더 많이 공부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생이 아니고 착한 학생이 아닙니다. 일단은 하라는 만큼만 해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양을 많이 늘리면요. 결국은 시험에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되는, 오히려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떨어지는, 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기 내용을 기초 과정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갔다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하면 좋죠. 하지만 기초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닥이 거의 흔들흔들한 상태예요. 근데 위에다 자꾸 뭘가 쌓이면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밑바닥이 무너져 버리면은 결국은 위에도 결국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라는 양만 그만큼만 하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양도 여러분들한테 양이 많다고 스스로 느껴지면 역시 멈추고 지금 현재 아는 거라도 현재 기본 바닥 깔려있는 페이스라도 유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쫄지 마. 그죠? 공법은 절대 쫄아서 안 된다는 공법에서 쫄지마 공법 창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은 모든 강사분들은 다 쫄지 마라고 그러고 모든 양은 다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적은데 진짜 적게 강의하시거나 아니면 양 자체를 갖다가 적다고 해놓고 많이 하거나 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당량을 가지고 너무 적게 하셔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된 적당량, 그리고 일단 적당량을 판단하려면 외워서는 안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 그만큼 양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 내가 알고 가는 거니까. 자, 부동산 공법. 말이 어렵습니다. 한국어인데 외국어 같다는 사실이죠. 공부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릅니다. 항상 공법은 공부할 때마다 이 고민입니다.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다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언제까지 보여야 되느냐, 그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시험 본 그 당일날까지만 보여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걸 내가 7월 달에 안 보여요, 8월 달에 안 보여요, 9월 달에 안 보여요, 이런 거 걱정할 거 없다고. 시험 보는 그날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자, 공부량이 많습니다. 왜? 6개 법률이거든요. 근데 이 6개 법률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게, 결국은 이 6개 법률 안에는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법률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8개 법률을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18개 법률 중에서 필요한 것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요약집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요약집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제발 꽈락만 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꽈락은 40점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을 저를 본 순간 이미 꽈락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 문제인 50점, 60점. 자, 이 단계만 여러분이 남아있는 거고, 50점이라는 공부나 60점이라는 공부나 그리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면, 거기서 내가 공부량 자체에서 너무 시간적으로 너무 많게 보니까 뭐 1차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면 한 50점. 자, 근데 내가 좀 2차만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1, 2차 동시에 공부하는데 1차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래서 내가 2차에 여유가 좀 있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60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점, 80점은 노릴 생각 없습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60점까지만 맞겠다는 생각하고 하셔야 되지. 자, 60점까지는요, 그냥 보통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면 60점은 나오지만 70점은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4시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낫겠는가? 아니면 하라는 것만 하고 60점 맞게 낫겠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0점, 80점을 맞겠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자,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 학문이 아닌 기술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다 요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거고 학원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 테크닉 갖고 여러분들이 풀어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학문이라는 전제에 의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테크닉으로 풀어야 시험 점수는 더 많이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절대로 쫄 필요 없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합격 점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충분히 나는 해낼 수 있다. 뭐 이까짓 거 못하겠어? 라는 의지로 가야 되지. 공법, 이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공부해야지? 이런 순간에 벌써 그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에는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 즉, 공법 절대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스스로가 막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머릿속에 자꾸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건가? 어려운 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머릿속에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다 보면 이게 공법이었어 라는 게 분명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들어지는 시기가 그게 7월이냐 8월이냐 9월이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시험 본 그 당일날 만들어지면 된다는 생각, 항상 그 생각 갖고 여유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2월 과정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우리는 공부는 11월,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1월, 12월에는 용어 정리를 갖고 있어 용어 정리를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목 자체를 공부하는데 가장 어려운 이유는 바로 용어입니다. 법이라는 과목은 용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어를 모르면은 법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아직까지도 용어에 대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11월, 12월 과정을 한 번 정도 들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과정 용어 정리. 자, 대한민국 전국에서 공법 선생님들 중에서 용어 정리 강의한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11월, 12월 과정 반드시 듣고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어?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11월, 12월 과정에서 강의했던 내용 시간하고 기본 강의 시간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안 되면 거기치 예를 들어서 한 주 거 듣고 오면 여기도 한 주 거 거의 비슷하게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으면
일단 용어 정리 한 주 거 듣고 그 다음에 수업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과정이 끝을 냈고요. 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빈출, 거출 문제를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키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법, 개념 알기. 자, 이것도 이제 끝냈습니다. 자, 3, 4월 과정은 이제 요약적 기본 이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약적 기본 이론의 전제인데요. 자, 역시 기출, 지문, 응용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면서 키포인트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키포인트 과정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거다. 그래서 이름은 공필알. 그래서 공법 필수 알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3, 4월 과정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때에 마찬가지로 내용 자체는 똑같이 간다. 그리고 기본 내용 그대로 진행해서 갈 것이다. 그래서 기본 내용이라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고 뭐 여기에다 뭐 플러스 알파만 공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기본 이론은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키포인트에 나와 있는 그 키포인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 공법 법률이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 법률이 과연 어떤 법률이 있었는가?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가 법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요. 자, 법은 가장 중요한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사람이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일단 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만든다. 그럼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자, 비슷한데 여기에서 살짝 다른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법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라는 걸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없었던 것을 창조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최초 시작할 때는 창조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창조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를 보고 아,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소있고 외양간 고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이라는 과목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예전에 어떤 시행착오에 의해서 그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걸로 만든 게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의 내용 자체를 다시는 과오를 하지 않겠다. 실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은 소 잃고 그 다음에 외양간 고치는 것. 즉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경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충 우리가 이런 식으로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일상생활에 연관된 게 많이 있다. 자, 두 번째는 용어 이해가 50%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수업 과정에서 11월, 12월 과정에 했던 게 용어 정리고 그 용어 정리가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반드시 용어 정리, 11월, 12월에 했던 용어 정리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공법에 대해서 이게 공법이구나라는 느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법은 물 숫자에 갈 것자입니다. 그렇죠? 그냥 길이다. 그렇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과목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 없는 이유가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쩌든 간에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고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차가 안 와. 그러니까 그냥 뛰어서 건너가고 싶어. 근데 건너가려고 하면은 법에 걸려.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뛰어가서 건너가면 될 것 같아. 자, 이러면서 갈등이 생기겠죠. 그 갈등에 의해서 갈까 말까 이런 갈등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갔어. 근데 아무 일 없었어. 그럼 또 가. 아무 일 없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제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행위 자체가 이제 이런 것은 이래도 돼. 이런 건 이래도 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뭐 하게 돼요? 나는 법을 어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게 관례야. 차 없으면 이렇게 뛰어갈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관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유치원 아이들은 왜 건너간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빨간불일 때는 건너가지 말라는데 엄마는 손잡고 뛰거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관례였던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는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행위 자체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충돌, 그러니까 나와 법의 충돌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법을 어기는 식으로 그냥 일반적 관례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는 법이라는 것은 그 법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법 그 자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키는 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하라, 하면 되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우리는 6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6개 법률적 근거가 내용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법에 많은 법조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법조항이 있을 건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다 공부를 할 것이냐.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고 공법이라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들은 다 공통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통점을 빼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수학을 공부했을 때요.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항상적으로 문장이 길면 그 문장을 가장 좁게 만드는 게 수학입니다. 그러면 수식 자체를 갖다가 긴 수식을 가장 적게 아니면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결국은 가장 적게, 그죠? 그래서 짧게죠. 쉽게 말해서 짧게 수식을 만드는 게 수학이 되는데요. 그 수학일 때 가장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공통분모죠. 공통분모는 밖으로 빼놓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똑같이 모든 법은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한 번만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번 공부하니까 시간적 손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법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요, 이유를 알고 있거든.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삼국지에요.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유비 어떻게 생겼다. 관우 어떻게 생겼다. 장비 어떻게 생겼다. 그리고 유비는 어떤 사람이다. 관우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장비는 어떤 사람이다. 자, 이 내용은 책을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자, 그러나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유비, 관우, 장비 이름부터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 사람 없는지도 모릅니다. 야, 너 왜 관우처럼 행동해? 관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너 왜 장비처럼 생겼어? 내가 장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알아먹어요. 아, 너 왜 장비처럼 생겼어? 야, 내가 그래? 이런 식으로 알아먹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삼국지를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요, 몰라요. 자,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법을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당연히 유비, 관우, 장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비, 관우,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냥 장비가 어떻습니다. 유비가 어떻습니다. 관우가 어떻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바로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우는 이런 품성을 갖고 있었고 유비는 이런 품성을 갖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관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유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장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런데 이게 이따 치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죠? 밑바닥부터 정확히 모르니까 당연히 유비가 뭔지 관우가 뭔지를 모르니 당연히 그 다음 설명해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초적인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럼 삼국지를 시작하려면 유비, 관우, 장비가 누군지부터 시작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만났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법이 여기에 들어갔는가? 왜 이 법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를 하신 교수님들은 당연히 학문을 하셨던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이 법의 이유, 그리고 이 법이 왜 탄생할 게 없었던 건지 그걸 토대로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문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A에 B가 들어가면 안 되는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A 자리에다 B를 집어내야 되지 C를 집어넣은 교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수님은 양아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희한한 문장을 넣어서 속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A 자리에는 B가 들어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해만 하면, 법의 틀에 이해만 하면, 아, 쟤네들이 A 자리에다 B를 넣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만 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쫄 필요가 전혀 없겠죠. 자, 부동산 공법. 과연 부동산 공법이 뭘까요? 자, 우리는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이 아닌 나머지 수업 시간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입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 이렇게 하는데요. 자, 부동산이라는 거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거. 자, 그런데 움직이는 걸 거꾸로 동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부동산에 못을 박아놓고 부동산이 아닌 건 동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산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산과 관련된 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는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만 신경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는 것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바로 그게 부동산이 된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공법입니다. 자, 공법은 말 그대로 공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이 공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즉 국가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인과 민간인이 충돌을 하게 되면은 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사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법이 민법이죠. 근데 우리는 공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국가와 관련된 겁니다. 국가하고 A하고의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가하고 A하고 충돌이 됐을 때 이걸 해결하는 것이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은 충돌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렇죠? 충돌을. 그래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혹시나 충돌이 생기니까 그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토대로?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경험을 토대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법이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국가하고 A가 충돌을 할 때 이것을 가서 중재를 하면서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공법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 국가가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A 입장에서 법을 만들겠습니까? 국가 입장에서 법을 만들겠습니까? 국가 입장에서 법을 만들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A에게 바로 지시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A가 국가하고 싸웠을 때 A가 국가로부터 뭔가를 갖다가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A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 A에게 너가 이런 행동 안 하면 나하고 충돌할 일 없어. 너가 이런 행동 안 하면 나하고 충돌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가지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내 명령에 따라라. 명령에 어기면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하면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것과 금지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은 충돌을 방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법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국가가 A에게 지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A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은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나는 국가다. 나는 지방자치단체다. 나는 행정부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달라지죠. 밖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지만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딸의 입장에서 볼 때와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딸의 입장에서는 이렇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또 이게 아니거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엄마는 이미 경험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죠? 딸이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은데 엄마가 막 등짝을 때리잖아. 그죠? 이러 입지 말라고. 그럼 엄마는 20대 때 그 경험 안 했냐? 했죠. 역시 엄마도 할머니한테 등짝 맞았겠지. 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왜 엄마가 딸에게 미니스커트 입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서 혜택 본 게 없거든. 만약에 그때 혜택 본 게 엄청 많았더라면 아마 딸에게 무조건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라, 미니스커트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경험 다 해봤잖아. 했어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 그게 아무 필요가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행동 하지 말라고 부모는 당연히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게 공법이 된 거예요. 이미 엄마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자식한테 당연히 너하고 나하고 충돌 안 되려면 내가 너한테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뭐 해라! 그러면 자식은 해야 되고, 뭐 하지 말아라! 그럼 자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하고 딸하고는 절대 충돌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공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공법은 어찌 보면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딸 입장에서 생각하면 절대 엄마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내가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딸이 엄마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개 법률. 첫 번째,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짧게 갑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은 짧게 간다. 그래서 국토는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긴 법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죠? 땅.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법. 자,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시개발법은 역시 신도시법으로서 땅을 이용하는 법입니다.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 역시 정비법은요, 여기는 일단에 있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죠.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럴 때 쓰는 법이고요. 이때 재개발법인데, 재개발 재건축법인데 이 법률 역시 마찬가지로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건축법이 바로 이제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적 근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건물적 근거인 건축법 문제, 또 건물적 근거인 주택법 문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 자, 농지와 관련한 것도 땅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땅에 관한 법이 4개, 건물에 관한 법이 2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6개 법률은 우리가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외에도 공법은 많습니다. 근데 그 법들은 왜 안 하느냐? 그렇게 많이 경험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꼭 그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공부를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충 보면은 이쪽에 관련된 걸 제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입니다. 자, 국토계획법이 바로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전제된 내용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느냐? 대한민국 국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국토가 존재를 하고 그 대한민국 국토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국토계획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집만 몽땅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어디다 지을 것인지, 그리고 학교는 어디다 지을 것인지, 잘못하게 되면은 학교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획을 미리 세워서 여기는 나이트클럽이 세워서는 안 된, 이게 미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거기에는 나이트클럽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이용해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오류를 했을 것이고
그런 오류에 의해 가지고 나온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그죠? 경험에 의해서, 모든 계획 세우고 모든 일을 만들 때는, 뭔가를 만들 때는 계획 세우고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냥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만든 법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땅,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법률에 의해서 규정이 된 겁니다. 자, 건축법이 나와 있는데, 건축법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든지 간에 내 땅이 있을 것이고, 내 땅에는 당연히 내 맘대로 내가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게 민주주의 국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 땅에 건물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을 것인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게 건축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어떤 땅에다가 내 맘대로 내가 건물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제 주택법인데 아까 건축행위에 대해서는요, 일반 건축물도 있지만 당연히 주택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주택법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은 이쪽으로 오고 건축에 관련되어 있는 일반 건물들, 우리 학원 건물처럼 이런 일반 건물은 건축법으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30개 이상,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이어도 29개까지는 건축법으로 가고요, 30개부터는 주택법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30개 이상에서 주택법으로 오게 되는데, 그 30개 이상의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 발생할 건가 하고 봤더니, 일단은 주택법성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이 30개 이상의 전제에 의해서 판단이 됐는데, 모든 건축물은 딱 두 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단독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뭐호 그러면은 단독주택, 뭐뭐 세대 그러면은 공동주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30호 이상은 단독주택,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 이상 만들게 되면은 사업자가 되는 거고, 29개까지는 그냥 장사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사꾼은요, 만드는 데까지만 국가가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파는 것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팔든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주택법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파는 것까지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자가 집을 만들면 그 집 자체는 공급의 문제가 있고, 그 공급할 때는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급까지 간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택법은 공급이라는 단계를 배우지만 건축법에서는 공급이라는 단계를 배우지 않습니다. 자, 농지법입니다. 농지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농지법에서는요, 일단은 농지입니다. 자, 농지는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3의 농지가 다 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지는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할 때는 농지를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땅의 농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존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농지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개발지의 형태가 이제는 보존지역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때 이 농지의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축물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될 거고요. 이 행위가 전용행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를 보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건축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면 전용을 해야 되는데, 전용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보존과 전용의 근거는 농지법에 있는 거고요. 농지와 관련된 것은 농지법 외에 다른 법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법들은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있는데, 농지법만은 다른 법의 농지를 다루는 게 없다. 특별법이 없다. 그래서 오직 농지는 농지법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도시개발법은 신도시법입니다. 자, 이런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대한민국 땅이겠죠. 그럼 대한민국 땅이니까 여기다 신도시를 만들려면 뭘 세워야 되겠어요? 계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땅을 받아와서, 그죠? 땅을 받아와서 결국은 여기에다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역시 계획 세워서 이용하는 거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신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기에 땅 주인들이 구성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땅 주인들에게 결국은 여기 사람들이 그냥 뺏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땅 자체에서 이 건축물과 관련된 하면 땅을 내놨으니까, 헌 땅을 내놨으니까 새 땅을 주거나 건물을 주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환지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 다시 또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헌 땅 내놓고 새 땅 가져가거나 헌 땅 내놓고 건물 가져가는 걸 환지라고 하는데, 새 땅 가져가면은 평면을 가져가겠다 해서 평면환지, 건물을 가져가면 입체를 가져가겠다 해서 입체환지,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런 식에 의해서 환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 주인들이 형성할 때 조합이라는 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으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아류법으로 뽑아가지고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으로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토계획법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따로 빼버린 거죠. 한 편을. 그래서 따로 법을 만든 게 도시개발법.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말 그대로 정비법입니다. 원래 있었어요, 건물이. 그죠? 근데 노후화됐네요. 너무 오래됐잖아.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그럼 오래된 땅 뺏어서, 건물 뺏어서, 결국은 여기에다가 단독주택은 싹 밀어버리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재개발 사업 할 거고. 그 소리는 다 밀어버린다는 겁니다. 길도 밀어버리고, 집도 밀어버리고. 자, 여기는 공동주택은 길과 집이 있는데 길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길은 밀 필요가 없어. 그럼 뭐만 다시 짓느냐? 건물만 다시 짓는 거죠. 그죠? 건물만 다시 짓는 거. 이것을 재건축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건물이 곧 무너지게 생겼을 때 짓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런 안전진단 받는 건데, 자, 문제는 여기서는 땅 내놓은 사람도 있고 건물 내놓은 사람도 있고, 여기는 건물만 내놨죠. 건물 내놓으면 결국 뭣도 같이 내놓는 거라 했어요. 땅도 같이 내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땅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건물 내놓은 사람이 땅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여기는 땅을 내놓거나 건물 내놓거나. 그럼 땅 내놓고 뭘 가져가겠어요? 땅으로 가져가거나 건물로 가져가거나. 건물 내놓은 사람은 건물로 가져가겠죠. 자, 여기도 건물로 가져가겠지. 그렇죠? 건물 플러스 땅. 뭐 여기도 똑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해서 건물 플러스 땅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관리처분이라 그러고, 아까 땅 내놓고 이렇게 가져간 걸 아까 뭐라 그랬죠? 환지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환지라 그러고, 이걸 관리처분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여기도 뭐예요?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조합이 또 결성되겠죠? 근데 이 조합은 또 아까 말했던 도시개발조합하고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획 세워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용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 세워서 이용하는 내용은 내는데,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내용들을 갖다가 역시 뽑아와서, 그렇죠? 이 내용들을 결국은 뽑아와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또 따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것도 역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똑같은 법이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세 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신도시는 도시개발법으로 뽑아간 거고, 정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뽑아간 겁니다. 그래서 법이 3개가 만들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의 절차 과정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까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비법까지 정리하면서 이 법률이 바로 6개 배워야 될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법률이 이 6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이제 바로 계획이라는 것,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워서 그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계획을 먼저 배우게 될 건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국토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었고, 그 부동산 공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을 빙의를 해야 되는데, 그 빙의를, 자, A로 빙의를 해라겠습니까? 국가 등으로 빙의를 해라 그랬습니까? 국가 등으로 빙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내가 국가 등에 누구로 빙의를 할 것이냐? 대통령으로 빙의를 할 건지, 장관으로 빙의를 할 건지, 지방자치단체로 빙의를 할 건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행정부 조직에 관한 내용이 되고, 그 행정부 조직에 관한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볼게요.